네,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건데요. 첫 번째 정보는 통건물, 두 번째는 상가, 수익형 부동산 전해드리는데 앞선 상담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할 때 체크 포인트 짚어주셨거든요. 거기에 잘 맞는 물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귀 기울이시고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첫 번째 정보 통건물 살펴볼게요.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.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봅니다. 네, 영등포동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. 이 영등포는 상당히 좀 넓죠. 영등포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. 뭐냐면 영등포 유타운이 시작되는 곳이 있거든요. 이 영등포 시장역과 영등포 구청역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타운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. 대지 면적은 202평방미터입니다. 약 한 3평 정도 되는 물건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상 1층, 6층으로 좀 구성이 되고요. 총 14세대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. 1.5룸과 2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다양하게 임차 수요층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매매가는 45억 3천만 원 정도 되어져 있는데요. 이쪽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전세와 보증금을 잘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자체를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. 영등포동 하면 교통도 너무너무 좋고요. 다양한 생활 인프라들도 가득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 개발 호재까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개발 호재가 정말 넘쳐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. 자, 이 영등포동의 입지와 호재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등포 시장역 쪽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. 또 인접거리에 2호선과 5호선, 이 영등포 구청역도 인접거리에 위치했습니다. 또 영등포 시장역 하게 되면 또 안쪽으로 해서 영등포 지하상가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의 어떤 편의시설을 가져갈 수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공업 지역과 여의도 업무다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. 또 중공업 지역 안쪽에 이 물건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.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다세대 빌라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일조권에 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5층에서 6층에서 이렇게 꺾인다든지 이런 형태를 좀 보이지가 않거든요. 오히려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여의도 업무단지 쪽에 임대 수요층이 상당히 좀 풍부하고 또 영등포 시장역 쪽과 영등포 시청역 쪽 주변 지역에 전세가가 상당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주변 지역에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든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 타임스퀘어를 좀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주변 지역에 영등포 구청이 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관공서라든가 또 편의시설이 좀 잘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중공업 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개발 호재를 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안선선 라인도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도심 재생 사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마련해준 여러 가지 각종 호재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. 그래서 집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2030 도시기본 계획을 보시게 되면 영등포는 항상 이 3도심 또 부도심에 빠지지 않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. 그만큼 계속적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면서 호재거리가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국제금융 중심지,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금 국제금융 중심지가 만들어지고 있죠. 또 3도심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앞으로도 이 3도심 형태의 어떤 도심 자체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영등포 유타운이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영등포 유타운 1-4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지역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변 지역에 1-3구역이라든가 1-2구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아파트가 현재 좀 지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. 그래서 꾸준하게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주변 지역의 도심 환경을 좀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충분한 견인차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
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 대한 그 역세권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타임스퀘어를 비롯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역세권 개발 사업도 현재 좀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서부간선도로 지화 사업인데요. 이 서부간선도로 지화 사업이 현재 지금 거의 뭐 마무리됐다. 그래서 올해 12월 달쯤은 개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런 어떤 호재거리가 다양하게 있는 지역에 적정하게 투자를 해서 어떤 그 임대에 대한 어떤 수익률 또 집가에 대한 어떤 상승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두 마리 토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꽉 먹고 알 먹고 호재와 함께 임대 수익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통건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본 물건은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이제 건축주가 이제 물건을 좀 많이 지어놨습니다. 그래서 현재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건물 외형은 못 보지만 주변 지역에 비슷한 물건으로 해서 건물을 짓 거기 때문에요. 일단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참고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. 동일한 건축주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6층 총 14세대로 구매지고요.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뭐 역시 이 안쪽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인 수요층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에 맞는 옵션을 다양하게 좀 집어넣을 예정입니다. 주차 시설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넣을 예정이고요. 또 안에 그 옵션뿐만이 아니라 또 그 화이트 톤으로 해서 좀 넓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좀 만들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가격적으로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예사 임차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세가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높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다 전세를 맞추게 되면 전세가가 약 한 39억 7천 정도가 나옵니다. 그럼 실투자금 자체를 한 6억대 정도에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이것을 전세와 보증금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그 전세, 즉 월세 자체를 약 한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세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안정적으로 그 대출을 좀 활용해야 되겠죠.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이 나오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40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전체를 다 전세를 놨을 경우에 약 한 39억 7천 정도가 들어갑니다. 그렇다면 실투자금 자체를 5억 6천만 원에 가져갈 수가 있고 이 물건 자체는 영등포 통건물 다세대 물건입니다. 그래서 임대사업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좀 활용하시게 되면 면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전세와 월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그 월세 자체를 약 한 620만 원대의 월세가 나올 수 있고요. 또 전세보증금 자체를 약 한 22억 정도의 전세보증금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출과 어떤 대출액과 그 예상 임대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2억 8천만 원에 월세가 약 한 62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